무지몽매한 국민 이런 애들한테까지 다 투표하게 해주면 답도 없다. 1차적으로는 지들이 뽑게 해도 2차적으로는 우리 같은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2차적으로 뽑아야 된다. 선거인단제도. 선거인단제도. 도대체 이 선거인단제도가 뭐냐? 지금 11월 초에 한 이 미국 대선 국민투표는 뭐예요? 이 선거인단을 뽑은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의 투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뽑힌 그 선거인단들이 12월 초에 또다시 마지막 투표를 합니다. 먼저 이 미국의 선거를 이해하려면은 미국의 투표용지를 일단 봐야 돼. 투표용지를 대충 보면은 국민투표에도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 예를 들어 뭐 공화당의 간다요를 뽑으면은 간다요를 뽑기로 했던 공화당의 선거인단 머릿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지금 보면은 55명의 선거인단이 있죠. 명예직이야 이 양반들. 그 12월 초에 그냥 투표하러 가세요, TV 한번 타세요, 요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선거인단을 민주당도 55명 정해놨고 공화당도 55명 정해놓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00명 중 60%가 트럼프를 뽑았다. 그러면 55명 중에 33명의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33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55명을 다 가져간다. 이게 뭐다? 바로 선거인단 제도에 있는 승자 독식 제도다. 여기서 50.1%, 50.00001%라도 득표율이 더 먹었다. 그러면 한 후보에게 다 가는 거예요. 요게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이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2016년 미국 대선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46.1%였어. 힐러리 클린턴이 48.2%였고, 그럼 득표수가 이렇게 무려 280만 표 넘게 차이가 났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죠. 이게 바로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제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간다공화국에 6개 주가 있는데 후보가 트럼프랑 바이든이 있었던 거야. A주의 인구가 50만 명이 살아요. 여기에 근데 선거인단이 50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0만 명 중에 트럼프를 51% 지지했어. 그럼 이 50만 명 중에 25만 5천 명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50명이 다 누구한테 간다? 트럼프한테 간다. 비주에는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선거인단도 10명이야. 근데 여기선 트럼프를 1%밖에 지지 안 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명이 다 바이든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C주, D주, E주 다 인구가 10만 명이고 선거인단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다 트럼프를 1%밖에 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다 바이든한테 가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F주가 있던 거야. F주는 인구가 11만 명인데 트럼프를 51% 지지했어요. 그러면 이 선거인단은 누구한테 가요? 트럼프한테 가죠. 그러면 A주에서 51% 지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25만 5천 명. 1000명 여기서 56,100명. 그러면은 총 유권자 101만 명 중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총 몇 명이에요? 31만 5,100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전체 101명의 국민들 중 31% 지지밖에 안 받았어. 근데 선거인단을 계산해 보니까 61명. 31만 5,100명밖에 지지를 못 받았는데도 선거인단 61명을 트럼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이러한 머릿수가 미국에 지금 538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적은 데서 백날 바이든이 다 이겨도 인구 많은 데서 한두 개 이기는 게 개이득인 거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승자 독식 제도, 선거인단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 있는. 그래서 총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 101만 명 중에 31만 5,100명이 지지를 해서 31% 지지인데도 트럼프가 101명 중에 61명의 선거인단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은 끝까지 봐야 돼요.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승자 독식 제도를 뭐하러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게 1824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후보가 여러 명이어서 다 과반 이하였던 거예요.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 있어요. 그러면 269명 이상, 무조건 269명 이상이 되어야만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매직 넘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 헌법상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후보가 여러 명이야. 미국도 정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항상 당선이 되는 정당이 공화당이랑 민주당밖에 없을 뿐이지 여러 정당이 있어요. 근데 다 50%가 안 됐던 거야. 미국 헌법에는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과반 이하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하원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끔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 이거는 하원의회까지 가가지고 또 뽑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되려면은 한 뭉태기로 확확 줘버리면은 애지간하면은 하원까지 안 가고 한 명이 과반 이상 되지 않을까? 해서 승자 독식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한 뭉태기로 그냥 줘버리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선거인단 270을 가져가고 트럼프가 267을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바이든 당선되고 끝난 거 아닙니까? 12월 초에 반란 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있을 수 있어요. 선거인단이 12월 초에 가서 투표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화면에 다 잡혀요. 공개 투표야. 근데 이게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뽑기로 했던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어차피 힐러리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서술형으로 글자를 버니 샌더스를 쓴 거야. 어차피 힐러리가 될 테니까 나는 그냥 버니 샌더스 써야지 하고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나가리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바이든이 270이고 트럼프가 267이죠. 근데 바이든을 뽑기로 한 민주당 선거인단이 여기다가 버니 샌더스를 4명이 썼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266이 된다. 그럼 이거 하원으로 가야 돼. 매직 넘버 270을 못 받은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반란 투표 결과 때문에 대선의 결과가 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쪽에서 2명이 다른 사람 뽑았고 힐러리 쪽에서 5명이 다른 사람 뽑았어요. 이게 트럼프 뽑으려던 2명이 힐러리를 뽑았다가 아니에요. 트럼프 같은 공화당 후보 중에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이 선거인단 2명이 힐러리를 뽑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워싱턴에서 콜린 파월한테 3표가 나온 거야. 이분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도 아니거든요. 이분한테 3표가 나온 거예요. 이런 별일이 다 있었어.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선거가 복잡하죠. 선거인단 제도, 국민들이 다이렉트로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한번 정당에서 뽑아놓은 선거인단을 거쳐서 또 한 번 대선을 하는 이유가 뭐다?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 결정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우리 엘리트! 영국 정부가 예전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더러워서 헤쳐먹으려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또 그거를 찬물을 확 끼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만든 게 선거인단 제도다. 아무튼 이 쿠데타 직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해먹으려던 사람들, 기득권들, 그 사람들 생각은 뭐였을까? 쿠데타 무섭다는? 무섭다는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딱 응집시킬 수 있고 보러한 존재가 필요하겠다라는 분위기에서 후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겠죠. 누가 뽑혔겠어요? 군인 출신이 뽑혔겠죠. 쿠데타 때문에 무섭다는 분위기에서 뽑혔으니까. 저 군인 출신 대통령이 누구다? 조지 워싱턴이다 이 말이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